미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른바 이제 뭐라 그러죠? 스마일 네. 이펙트라고 하나요? 예. 그 미국 경기가 좋을 때는 세계 경기가 안 좋고 네.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또 미국 경기도 또 좋고 네. 근데 중간에 지금 그 펜듈럼의 한 네. 중간 정도에서 그 저점에서 우리는 뭐랄까요 연옥불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거는 같은데 미국이 그래서 좀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빨리 금리라도 내려야 그나마 우리도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자산 시장에서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미국 금리는 별로 안 내릴 것 같다라는 그 전망이 지금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내리더라도 이제 뒤쪽으로 자꾸 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과 뭐 한 달 전, 뭐 3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네. 뭐 올 3월부터도 빠르면 내리겠지라는 이제 베팅이 있었는데 네. 그것들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연준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3월에 내리겠다고 했냐? 말은 안 했지.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왜 혼자서 그렇게 자가 발전을 하셨느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또 나오고 있는 얘기는 큰 IB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올해 한 5월이나 6월부터 내리기 시작할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이제 실제 시장의 베팅도 한 네. 5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근데 또 시장은 많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올해 한 뭐 확률로 보면 6번 정도 내릴 거라고 5월부터 계속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한 번에 0.25씩 계속 내리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뭐 조금 더 저희가 이성을 찾고 조금 냉철하게 판단해 봤을 때 예. 이제 아이비들에서 하는 얘기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4번. 내리지 않겠냐라고 보면 예. 시장하고 여전히 연준의 온도 차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지수 그 연준이 계속 그 보고 있는 그 지수에 따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분기에 우리가 미국이 한 연율 한 3.3% 성장했다. 요 PC는 보니까 한 1.7%인가? 네네. 그렇죠. 네. 4분기 PC는 1.7%. 1%죠. 네, 1.7%. 그러면 상당히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죠. 근데 네. 이제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네. 이제 월별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이제 좀 더 왜냐하면 분기별로 지금 얘는 평균을 내놓은 거니까 네. 월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2월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요게 이제 연준이 타겟하는 물가 지수죠. 근데 요게 아직 내일 나옵니다. 우리 네. 시간으로. 근데 11월 나온 거 보면 아직도 한 2.6% 정도 그리고 2.6%였어요? 2.6% 그리고 그 근원 여기서 이제 에너지랑 네. 음식 가격 뺀 근원 PC 같은 경우는 지금 네. 3.2%인가요? 3% 초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준이 생각하는 2%는 좀 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미국 물가가 그래도 빠르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한 3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첫째는 그동안 어쨌든 간에 공급망 쪽에서 코로나 이후에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슬슬 풀어지면서 해결됐고. 해결된 부분이 있고 뭐 지금 남아 있는 거라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쪽에 관련된 공급망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노동 시장에서 코로나 때 사람들 막 퇴사해서 자발적으로 은퇴해서 안 돌아오고 뭐 이민은 막히고 이런 부분에서 노동 공급이 좀 안 되던 그렇죠.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도 지금 이제 많이 풀어진 것 같고요, 거의.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가 부분에서 조금 이제 내려온 것들이 확연히 보이고요. 네. 그럼 결국은 요 3가지 이슈는 셋 다 이제 조금 공급 쪽 관련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보면 약간 공급 쪽 관련된 이슈인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부터는 이런 공급 쪽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풀어져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온 거라면 근데 여전히 이제 근원 물가가 3%대라면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당분간은 온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 저희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 결국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쪼여서 예. 소비를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공급 쪽의 요인들이 좀 사라진 지금 결국 연준이 그러면 연준의 시간 어떻게 보면 수요의 시간이 왔는데 그럼 연준이 여기서 갑자기 금리를 내릴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지금 말씀하신 공급망 그다음에 노동 이민 유가 이거 빼고 이제 연준이 주로 요새 생각하는 게 외식비, 네, 주거비, 렌트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서비스와 관련된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뉴욕 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주거비 같은 경우는 네. 경제 쪽 보시는 분들이 네. 주거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 주거비는 지금 막 갱신되는 주거비만 들어가는 게 렌트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예전에 체결되었던 렌트비들이 막 거의 1년짜리가 평균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렌트가 조금 높았는데 지금 렌트 올라가는 게 조금 더뎌졌다. 이런 렌트 상승이 조금 더뎌진 부분이 있잖아요. 예. 뭐 아무래도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는 렌트가 많이 그래도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마치 태양에서 출발하면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데 8분 걸리듯이 마치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렌트비의 상승률은 조금 태양빛이 출발한 그 8분 전 거를 보고 그렇구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렌트비 쪽이 뭐 CPI 같은 경우는 12월에 좀 렌트비가 많이 올라서 예. CPI가 많이 튀었는데 미국이 예.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보정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고요. 예. 오히려 조금 이제 좀 지금 다시 이제 이슈가 좀 나오는 것은 지금 이제 그 노동시장에서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식구는 있습니다만 아주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줄 만큼 빠르게 식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 부분들 서비스 왜냐하면 서비스 부분도 아무래도 원가 중에 중요한 아주 큰 부분이 결국 이제 임금이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더 레스트 마일이라는 말을 또 만듭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1마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9%까지 갔었는데 그게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뭐 3%대 혹은 2%대 후반까지 내려왔다. 예.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마지막 진짜 마의 1마일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그 설치 비용 할 때도 마지막 1마일 이야기 했었던 것 아. 같은데 이거를 경영학에서 계속 돌려서 써먹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요즘은 들고. 뭐 예, 학문의 통섭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 인하 시점은 네.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저번에도 네. 수준에서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도 그 생각은 유지하고 있고요. 네. 한 올 6월쯤이 가장 6월쯤이다.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6월쯤이 예, 가장 빠르다. 빠를 것 예. 같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은 있는데 예. 그래도 6월쯤에는 그래도 인하하거나 혹은 네. 인하에 대한 언급이 조금 더 손에 잡힐 듯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중요한 기자 하나가 그 대선을 거론하면서 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독립적인 거는 인정하지만 네. 독립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네. 아주 모호한 사설을 쓴 적이 네네네. 있는데 한 네네. 이틀 전에 네네. 그것도 연준이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예. 그 제가 전에 연준에 근무하시던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네. 그건 저는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정치적인 것에 아예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네. 영향은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것이 그렇죠. 연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주시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독립적으로 보이려고는 하겠죠. 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오늘 뭐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잘 아시고 최근에 뉴스를 이제 계속 따라잡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적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지금 뭐 당장 여론조사를 해보면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는 이기죠. 걸 네.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과연 그것이 지금의 인플레이션 국면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새로 들어왔을 때 트럼프 2기가 되었을 때 결국은 1기와 비슷하게 제일 하고 싶어 하는 혹은 제일 할 법한 제일 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국채 발행해서 감세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시중에 조금 돈이 풀리면서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국면의 꼬리가 약간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아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트럼프 이거는 좀 여담이고 저는 경제학자입니다만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별 얘기가 정말 다 있습니다. 일기 때 워낙 여러 사람이 일기 텀 끝나고 네. 배신을 해갖고 네. 이제 믿을 사람이 별로 없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더 가족 중심의 그래요? 이기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뭐 저희가 생각해 보면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그 펜스 부통령도 그렇고 그 당시에 국무부 장관했던 분이었나 제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예, 그분도 뭐 이렇게 뭐 비망록 같은 거 쓰고 막 이래서 여러 분이 배신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 2기는 정말 unpredictable하다. 예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몇 가지 정책들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할 거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것만큼 그렇죠.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거다. 예. 그다음에 친환경 그거 필요 없어. 예. 우리 그냥 비용 낮추는 것이 미국의 경쟁력이야.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도 원래 옛날대로 원전이나 이런 걸로 돌아갈 거다. 전기차 필요 없어. 우리는 러스트벨트에서 생산하는 이 가솔린 엔진의 차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거다. 뭐 아니면 감세 정책할 거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 얘기니까 그런 것 중에 이제 감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런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건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그 대통령 임기 동안 인플레이션 얼마나 생겼는지 발생했는지 숫자를 한번 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4년 임기가 있고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3년 조금 넘은 임기가 됐는데 그동안 인플레이션 얼마나 생겼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4년 동안 7.3% 정도 인플레이션 생겼더라고요. 4년 토탈? 네, 4년 토탈이요. 그러니까 물가가 7.3%가 오른 거죠. 바이든 대통령 지금 3년 조금 넘었는데 17.6%가 거의 한 2배 반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공급망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운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 숫자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별로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거를 좀 강조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대외적인 혹은 외부적인 이유로 높아졌었는데 이걸 빠르게 안정시킨 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약간 끔찍한 시나리오 보편적 관세 저도 그 기사 봤는데 보편적 관세를 한 10% 모든 상품에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0%를 지금 0%였는데 10%를 부과하겠다는 거는 그냥 전 세계 물가가 10%가 뛴다는 이야기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꼬리가 길 수 있다를 넘어서 갑자기 그냥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또 하나 생겨버리는 건데. 또 트럼프 대통령 워낙 또 좋은 말로 하면 이제 과단성이 있는 분이라 그냥 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러니까 제가 조금 뭐 정치학이나 외교를 잘 모르는 게 굉장히 스스로도 되게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경제랑 접목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만약에 트럼프가 그런 버튼을 눌렀을 때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추세적인 어떤 상방 압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트럼프라는 개인의 지금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실은 이제 공급망 같은 것도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는 태제에서는 결국은 뭐 내 편이고 아니건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데서 가서 생산하자. 그게 일종의 세계화의 정신이었다면, 세계화의 기본 아이디어였다면 사실은 저희가 전 세계 GDP 중에 이제 무역이 그러니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찍어 보면 그러면 실제로 세계화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이 반대 움직임들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경제가 안 보고 공급망이 중요하고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편끼리 딜을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편 아닌 사람들은 조금 가치 사슬해서 빼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예전에는 가장 싸게 생산하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우리 편인 데서 생산해야 된다는 일종의
이제 야. 그냥 달리기 하던 데에서 2인 삼각을 해야 되는 이런 조금 더 그러네. 불편함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전 세계 공급망에 구조적인 변화를 준다면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뭐 인플레이션이 막 1%대 후반이었던 그런 세상으로 과연 다시 돌아갈까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 이념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이 전 세계의 아젠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 아젠다대로 움직인다면 유럽은 근데 분명히 반발할 거란 말이죠. 네. 여기에 관해서는. 네, 그렇죠. 예, 전혀 다른 뭐, 당장 자기들 나라 경제가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니들 관세 10%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제 유럽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되면 이제 제발 좀 이념에서 좀 떨어져서 좀 과거처럼 자유무역하면 안 되나? 근데 이게 저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한 텀 지나보고 나서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할 때가 보통 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세계화라는 거 한 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거 공장들 다 해외로 이전하고 그렇지. 우리 일자리 없어지고 당장 그렇죠. 그러면 나 왜 미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나서 교육도 나쁘게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얘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일종의 미국이라는 큰 어떤 방 안에 유증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누군가가 들어와서 거기다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불만 붙이면 되게 되는 상황이 그냥 조성이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네.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방 환경은- 안에는 유증기가 다 차 있었고 트럼프는 그냥 거기다가 성냥 하나 던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야. 보면 좀 더 세상의 흐름들을 좀 조금 더 오랜 흐름들을 좀 볼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되는데 제가 아직 잘 이 경험이 일천해서 잘 모릅니다.